네, 안녕하세요. 아티션 방송 토카이즈 장관 GCPD 구성입니다. 자, 오늘 저희 토카이즈 주제는요. 요즘 이제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화면 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하려면 백엔드 쪽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하고 쉽게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TMX 클라우드에서 어떤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TMX 클라우드의 두 분 또 인텔 코리아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속시킬 건지 가속에 대한 얘기를 하실 또 한 분 이렇게 오늘 게스트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세 분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TMX 클라우드 CS 실장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 저희 회사의 슈퍼 DX와 PX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맡았고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MX 클라우드 BD팀 정유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슈퍼 DX와 PX 개발 연구를 맡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 KBC 팀 김태진입니다. 네, 오늘 저는 소개드릴 저희 인텔의 새롭게 출시한 4세대 제품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서 TMX 클라우드에서 적용하면 좋을 가속기를 이제 소개드리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이 TMX의 애플시를 위한 파스, A-파스인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이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정말 생산성을 확 단축시켜 주는지 그걸 오늘 그런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타이머를 갖고서 저희가 실제로 한번 재봤어요. 그런 실제 시연한 것도 있습니다. 리얼한 시연한 것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3개 세션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요새 보면 TMX 클라우드 작년에 보면 네. 그 슈퍼앱 네네. 발표 네네. 굉장히 큰 행사를 했거든요. 예, 네, 예. 오늘 얘기하는 이 에이파스 이것이 네. 슈퍼앱의 또 하나의 구성 요소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슈퍼앱이 뭡니까? 슈퍼앱이 뭔가? TMX가 추구하는 슈퍼앱이라는 것이.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슈퍼 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TMX의 특정 단어가 아니죠.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모아서 마치 슈퍼맨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슈퍼 앱인데 저희 TMX ANC라는 회사에서는 ERP를 하거나 교육 방송을 하거나 금융을 하거나 하는 이런 SaaS형 비즈니스인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고 오늘 보여드리는 데브옵스 환경이나 개발 툴의 환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플랫폼들을 합쳐서 저희 회사는 슈퍼 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MX 클라우드가 얘기하는 슈퍼앱이란 것은 네. 사스 레이어뿐만 아니라 네네. 파스 레이어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네, 그거 이외에 뭐 노코드, 로코드도 포함돼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TMX가 그 추구하는 이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TMX 클라우드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실장 오늘 뭐 파스 얘기할 것 같은데 파스라면 요새 다들 기업들 다 쿠버네티스 쓰고 있는데 쿠버네티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파스가? 쿠버네티스에 올라가는데 쿠버네티스 올리고 만약에 한다면 개발은 어떻게 자동화하실 생각이신지. 만약에 개발을 자동화해야 된다고 하면은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노코드, 로코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게 이제 저희는 A-파스라고 부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쿠버네티스 네. 그것도 파스지만 네. 그거는 이제 어쩌면 개발된 앱을 배포하고 네. 운영하는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해주는 거고 네. 앱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해주는 게 아니니까 예. 그 점을 지금 TMX 클라우드는 그 포인트, 그 이슈를 네. 뭔가 경감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경감을 하는데 네. 두 번째는 말씀처럼 이제 배포도 자동화하는 부분이 기존에 개발하시는 분들 배포하려면 배포 툴도 사고 배포 컴파일도 하고 서버도 리스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 역시도 자동화해야지 많이 그런 것들이 경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파스 네.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네. 파스를 애플리케이션 파스입니까? 그게 어떻게? 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서비스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또 로코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요새 로코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앱을 쉽게 만들고 네. 하려면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로코드 노코드 네. 그냥 플랫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파워 앱스도 있고 구글의 앱시트도 있고 그분들의 솔루션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용량 트랜잭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복잡한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툴을 배워야 하거나 배워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성능이 안 나오거나 아주 간단한 곳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로직도 대용량 처리도 할 수 있는 백엔드 플랫폼, 즉 굉장히 복잡한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을 지향하고 그것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업무 관련되어서 백엔드까지 다 연동을 쉽게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네. 그 말은 결국은 결국 백엔드 쪽에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쪽을 아무래도 TMS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네네.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쪽도 해야 되고 만약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업은 SQL을 모르고 데이터베이스도 모르고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야 아,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업들이 뭔가 네. 화면 디자인 같은 거는 네, 물론 또 어떤 그 위즈익으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고 네. 하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 사실 지금의 기존에 네. 로코노코드에서 잘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쪽을 좀 뭔가 개선시킨 거네요. 이따 네, 자세히 그런 쪽으로 좀 얘기하시겠죠. 더 개선해서 아. 자동화시키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티맥스 클라우드가 만든 이런 이제 어떤 에이파스 네, 플랫폼이 없이 네,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앱을 개발했는지 네,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따가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요새 개발이라고 한다면 개발 툴로부터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 툴의 소스를 개발하게 되겠죠. 개발하는 과정에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다는 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와서 개발자가 소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개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좋은 개발자는 그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한 사람이 좋은 개발자겠네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거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네.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개발자라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도 모아야 되고 이제 세상이 변해서 개발을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개발자가 잘하는 게 표준화가 되고 부품화가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향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네. 상향 업그레이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형상 관리 배포를 해야 됩니다. 즉 내 소스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는 형상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엔 이제 해야 될 일이 나 이제 개발이 끝났네요. 이제 서버에 반영해 주세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서버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서버에 반영하려면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를 가지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죠. 이때까지는 현재 사상에서는 이렇게까지만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사상이 나오면서 이제 개발한 소스를 가지고 개발한 소스와 OS와 미드웨어를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네네. 즉 배포를 해야 됩니다. 도커 이미지 같이 예, 만드는 거죠? 도커 이미지 좋은 네네. 말씀하셨는데요. 도커라이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개발한 소스하고 가상화되는 OS 소스하고 그리고 미드웨어하고 결합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합을 해서 서버에 배포를 하고 서버를 리스타트해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을 스타트하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도 무중단 배포라고 하는 과정이 나와서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이 벌써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한 6개, 17개의 과정이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따로 배포를 하거나 따로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개발해야 됩니다. 만약 PD님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명만 필요한지라고 수행을 했는데 실제로 6, 7명이 들어와야 되면 굉장히 어렵죠. 나는 이 비즈니스 뭐 보험이나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개발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업무를 설명해 줄 사람이 10명, 20명 되면 되게 어렵겠죠. 네네. 너무 솔루션도 많으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17개의 그 과정들을 보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뭐 로코드 그 UI 갖고서 네. 화면만 설계했다고 현업이 네.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즉 화면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뒤에 데이터도 저장해야 되고 그거를 서버에 배포돼야 되는데 현업이 그렇죠. 백엔드 알 수가 없죠. 이게 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업무 지식만 가지고 개발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 많은 과정을 알아야 돼서 겪어야 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코드, 로코드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처럼 17단계, 18단계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 현업이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TMX 클라우드는 네. 이런 문제를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업이 그냥 다수 위스이기만 잘한다고 UI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네. 이런 문제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가려고 네.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TMX 클라우드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방향성은 네. 저렇게 10몇 가지의 솔루션, 20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툴에서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 명이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수업 담당자 한 명이요?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상상에서 출발했죠.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툴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백엔드까지 다? 네, 백엔드까지 감당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코드를 몰라도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수정했으면 좋겠다. 예,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내가 막 만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앱들의 다양화된 것들을 내가 앱 작가가 돼서 언제든지 만들고 배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솔루션의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신선한 상상력인데. 자, 그 신선한 상상력이 맨 처음에 네. 언제 그런 걸 꿈을 꿨어요? 저희 TMX 클라우드는 슈퍼앱이란 상상력은 4년 전,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상상을 꿈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TMX 데이 때도 이런 슈퍼앱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드리고 했지만 실제로 구현이 되고 이제 산출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네. 특히 이제 그 TMX 클라우드가 네. 그 처음에 물론 이제 현업이 이제 화면을 쉽게 설계해 주는 것도 잘 해주겠지만 네. 특히 이제 백엔드 연동하는 것을 자동화 시킨다는 게 되게 네. 획기적인 것 같은데 네. 그걸 TMX 클라우드가 다 할 수 있는 네. 뭐 역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역량의 근거는 뭡니까? 저희 TMX 클라우드는 모체가 됐던 TMX 소프트 시절부터 출발해서 미드웨어부터 데이터베이스부터 프레임워크부터 모든 과정들의 역량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상화 솔루션인 쿠버네티스나 도커까지도 모두 다 가상화하는 솔루션까지도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편한 세상을 가보자라는 저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출발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됩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통 전문가들이 테이블을 설계를 하지요. 네.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 DX 툴이라고 하는 곳에서 테이블을 설계를 합니다. 자, 여기서 DX, PX 두 개가 있던데 네네네네. 일단 슈퍼 DX, 슈퍼 PX가 뭡니까? 그거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슈퍼 DX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소스를 자동 생성해 주는 툴입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슈퍼 PX는 자동 생성된 소스를 바탕으로 배포까지 해주는 툴이고요. 아, 그럼 PX의 P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DX의 D는 데이터베이스군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PX에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네. 이제 보통 세상에 웹페이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란 곳에 올려야 되는데요. PX를 통해서 서버로 올리는 것까지가 저희가 다 원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X 안에 CI/CD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네, 즉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 패키징하는 걸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네네. 한다면 Continuous Deploy, 즉 지속적인 배포, 무중단 배포를 하는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DX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툴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 전문 용어로 Entity Relation Diagram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ERD를 설계를 해야 되죠. ERD를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현업들한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아, 그럼 엑셀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칸을 쳐서 만드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테이블 역시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려야 된다라는 걸 ER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아이디란 공간,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든 게 ER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구현해서 표현하는 게 저희 DX에서 웹페이지만으로 그리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페이지만으로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공간을 설계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걸로 개발이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업이 네. 그냥 웹페이지를 딱 네. 화면을 딱 만들면 네, 그걸로 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다 끝난다? 네, 모델도 끝나고 모델에 대한 프로그램도 끝나야 되겠죠. 네. 자동화돼서. 그렇죠. 예, 그거를 배포하면 그냥 화면이 나오고 개발이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자동화된 수준으로 나와야 되고, 만약에 좀 더 전문가가 붙어야 된다면 그걸 편집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저희 회사의 DX란 툴은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스 생성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네. 즉, 표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 생성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 UI하고 연동을 해야 화면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배포를 할 수 있죠. 즉 저희는 그런 과정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포맷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API를 API를 자동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 API를 바탕으로 어떤 UI 툴에서도 어떤 솔루션에서도 화면을 자동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API로 자동 생성해드려야 되겠죠. 이거를 통해서 어떤 툴에서든지 쓸 수 있는 백엔드의 솔루션이 굉장히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게 만드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회사 밖에도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필요로 하는 API를 네.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거죠? 예, 자동으로 생성을 네. 해드려야죠. 현업이 그걸 만드는데 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API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데 좀 그렇죠. 고치고 싶어요. 그렇죠. 세상에 노코드, 로코드만으로 모든 게 다 구현이 되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비즈니스의 특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땐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PX라고 하는 툴에서 생성된 소스를 바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만으로. 오케이. 웹페이지만으로? 네, 웹페이지에서 소스를 고칠 수 있습니다. 코딩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 에디터가 나오기는 하지요. 네. 웹페이지에서 코딩 에디터가 나오고 네. PC에는 깔려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상에서 코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약에 개입을 해야 된다면 네네. 만약에 수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PX란 툴에서 CI/CD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배포 과정에 버튼이 있으나 바로 배포를 누르게 되면 네. 프로그램이 배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웹페이지를 보면서 네. 그 뭐 소스 코드 편집기가 같이 뜨니까 네.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해보면 그 결과도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어. 그 정도로 쉽게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로직을 도메인 난리지만 있어도 짤 수 있는 세상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툴이 저희 슈퍼 DX PS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데 9단계의 과정이 거친다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개발 이후에 소스 코드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배포하는데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컴파일도 해야 되고 보통 요새 세상에서는 이제 이 소스 코드가 그렇죠. 해커가 해킹을 안 하게 보안 검사도 좀 해야 되고 아 해킹이 다 완벽하게 방어가 됐어 그럼 관리자가 승인도 해야 되고 승인을 하고 나면 아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도커라이징도 해야 되고 네네. 도커라이징 한 거를 이 소스 이미지는 내 회사에서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미지 서명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상의 OS하고 결합하다 보니까 가상의 OS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가상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배포를 하고 서버를 리스트해야 되는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 현업이 다 알기도 어렵고 네. 현재 IT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저 과정을 그렇겠네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를 운영했던 분들한테도 네. 굉장히 생소한 과정이겠네요. 예, 예전엔 2단계, 3단계였는데 이제 9단계가 돼버려가지고 그분들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네.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과정들을. 네. 그래서 저희 PX에서 CI/CD 버튼을 누르면 이 과정이 생략되고 나머진 저희 회사의 기계가 다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기계가 해준다. 기계가 대신 다 네. 해주게 이제 자동화를 했습니다. 백엔드에서 다 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배포 버튼 누르는 거 이외에는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사실 이 CI/CD라는 것이 굉장히 나온 지도 꽤 됐는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잘해야 된다고 네. 하는데 네. 이렇게 원클릭으로 이제 다 끝나는 세상이 오는 겁니까? 예, 원클릭으로 끝나게 세상에 오려고 엄청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만드는 과정에 많이 실패도 많았었고 사고도 많았었습니다. 빠르게 배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이거 오늘 주장하시는 거를 네. 주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따가 데모 보여주실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데모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10분 안에 네.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일어나서 동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네, 시연을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 개별 답글 있으니까 답글도 시켜보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세션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님께서요. 형상 관리 과정에서 오류 등 장애 처리 이력 관리도 자동화가 되는지 궁금하고 장애 처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당연히 형상 관리 과정에서 처리하는 오류는 장애 처리 이력 관리를 해야 되고 오류에 대해서 롤백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장애 처리라는 단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어서 형상 관리 과정에서 장애 처리와 수행 중의 장애 처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형상 관리 과정에 대한 장애 처리는 당연히 저희가 제공하는 툴에서 롤백과 디버깅, 이력 관리가 처리가 되고 있고요. 런타임에 대한 장애 처리는 다른 그 메뉴에서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헌주님께서 PX에서 슈퍼 PX에서 디버깅 기능도 지원하죠. 예, 이게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보통 저희가 개발 툴을 사용하신다면 로컬 이클립스나 아니면 로컬 인텔리제이 등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지고 바탕으로 디버깅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거냐라고 하면 저희는 웹페이지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버깅 되지는 않지만 다만 로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디버깅 기능이 같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아닌 다른 식으로 실시간 디버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필님, 전문 개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사용자 니즈 반영의 장벽은 높기만 한데 가트너도 내년까지 대기업의 75%가 로코드 플랫폼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했기에 개발 기간은 단축하고 운영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팀엑스의 로코드 개발 솔루션의 차별성이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말이 길어서 어려웠지만 자 이제 요 뒤 세션에서 저희가 10분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모아서 운영 비용이 단축되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서 보시고 더 답변이 안 되신다면 한 번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윤성원님, 복잡한 환경을 원클릭으로 많은 것이 처리된다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인프라적인 측면과 관리 측면, 네트워크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익셉션도 다 포함되어 있고 쉽게 로코드로 구현이 가능한지요? 일단 이제 원클릭으로 많이 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CI/CD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기계가 해결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예, 네트워크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한 익셉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디플로이 이외에 런타임 익셉션까지는 개발 환경에서는 체크가 안 되지만 런타임에서는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가 조금 답변이 어렵겠지만 로코드, 노코드 측면에서는 인프라적인 뭐 CPU나 라이브러리나 네트워크 등에 대해서는 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가 뭔가 런타임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디버깅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현주님은 팀엑스 슈퍼앱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한지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의 업무를 얼마나 세분화해서 다 같이 개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당연히 세분화해서 개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들은 카프카를 사용하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 있고 넷플릭스나 유레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버추얼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세 가지 기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호님은 이제 아까 ERP, CRM도 말씀하셨는데 이 슈퍼앱을 통한 오늘 파색은 아니지만 네. 이커머스 개발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예,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고 저희 그 자매 회사 중에서 이커머스를 저희 DX, PX를 통해서 개발하고 계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김태용님,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일부 날 코딩 기능도 지원하는지요? 그리고 프로그램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DB 구성 변경까지 연계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저희 DX, PX를 먼저 보신 분은 아니시겠죠? 예. 직원? 직원이신지 조금. 예, 프로그램 변경 사항은 당연히 PX라고 하는 생성된 소스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에서 되는데 이제 날코딩이라고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파서 그렇긴 하지만 당연히 자바의 베이스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DB로 지원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개발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부터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변경까지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우리 첫 번째 세션 말미에 실장님께서 10분 안에 우리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배포 이런 걸 다 끝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데모를 저희가 이거를 찍을 때 저희 회사에 찍었거든요. 제가 타이머를 딱 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요번에 팀엑스 클라우드랑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것이 계속 진화하는 거고 이런 영역이 이제 앞으로도 커질 건데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기업이 뭔가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갖고서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로 실제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한다고 했는데 네. 시연을 하려면 비포 앤 애프터가 중요하죠. 비포 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비포 앤 애프터 어떤 식으로 비교해 줄 거예요, 오늘? 보통 개발하면 테이블을 설계하고 테이블을 설계한 거를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합니다. ER인을 쓰거나 메타를 사용하거나 그걸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나 그리고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죠. 보통 비포에 걸리는 시간은 약 환경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정도 소요가 일어납니다. 뭐 네. 개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해도 하시긴 하시는데 보통 일반 개발자 과정에서는 개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데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과정을 배포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배포하는 스크립트나 자동으로 하는 실행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네. 소요가 되는데 이거 이따가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기존 개발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10분 만에 개발해서 보여드릴 예정으로 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네. 저 일주일이 저거 하려면 또 다양한 툴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말씀처럼 개발 프로그램 하려면 ER이라는 툴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저장하는 툴도 필요하고 개발 툴 이클립스가 되거나 아니면은 VS 코드가 되거나 개발 툴도 필요하고 프레임워크인 스프링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UI 툴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상 관리하는 뭐 깃이 되거나 깃랩이 되거나 소도션도 필요하고 이 소스를 바탕으로 컴파일하는 메이븐이나 그리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워크플로우로 하는 젠킨스도 필요하고 엄청 많습니다. 아, 지금 또 사람도 한 사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 하는 사람 어딨어? 그래서 따로 전문가들을 계약해서 따로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게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많이 발생되겠네요. 엄청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요새 프로젝트에서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관리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17종의 솔루션, 20종의 솔루션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슈퍼 DX하고 PX란 저희 툴로 한 종으로 10분 안에 보여드리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정말 파격적인지 아니신지는 오늘 청취자분께서 판단해 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만 네. 큰 도약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네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니까 네네. 어쨌든 TMX 클라우드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성을 잡고 하는 네. 모습은 네.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진짜 먼저 그 우리 데모할 때 네. 비포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비포? 네. 비포가 네. 어떤 과정 거치는지. 네. 예, 지금 원래 비포가 일주일씩 걸리고 너무 어려운 시간이 우리 소요되다. 인풀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안 되셔서 네네. 제가 오늘은 미리 녹화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네. 네, 보시게 되면 현재 CI/CD 파이프라인 자동화 무중단 배포라고 하는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형상 관리하고 소스를 복사하고 컴파일하고 도커라이징하고 배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발 화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소스를 바꾸고요. 형상 관리에 배포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소스를 컴파일하고 빌드하는 워크플로우를 현재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현재 컴파일을 하고 빌드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소스를 복제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소스를 복제하고 나면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빌드를 하고 나서 이제 도커라이징을 했고요. 도커라이징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보안 코딩 해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시고 이 OS에 대해서 가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보여주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배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제가 무중단 배포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통 기존 버전이 있으면 새로운 버전으로 블루 그린 배포라고 하는 좀 IT 용어를 유식하게 쓰면 그 과정을 바로 배포를 합니다. 이 과정이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띄우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헬스 체크를 통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가 리프레시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기존의 서버는 사라지고 현재 서버는 나타나는 과정의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롤백도 되겠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땐, 그죠? 당연히 롤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롤백 역시도 이 동영상에서 롤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방금 전에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에서는 바로 롤백을 통해서 배포를 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일주일 걸리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10분 안에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일주일을 이제 추가시켜서 보여준 거죠? 예, 스냅샷으로, 그죠? 예. 일주일에 특정 부분만 스냅샷으로 보여주신 거죠, 결국? 네, 그죠? 그거를 다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일주일 동안 찍어야 되는데 네, 너무 네. 어려울 것 같아서 다큐가 되는 거죠, 다큐가. 그래서 오늘 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부터 네. 타이머를 옆에 두고서 네. 한번 실제로 그 TMS 클라우드의 슈퍼 DX, PX 갖고 네. 하는 것을 아, 예. 과연 10분 안에 끝나는 건지 네.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근데 시장님, 네. 저는 오늘 데모 아까 네. 시장님 혼자서 할 줄 알았는데 네. 옆에 또 한 분은 또 누구십니까? 이 가슴이 아프게 네. 제가 말을 하면서 치수가 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하면 진짜 2, 3분 만에 끝났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해도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아, 죄송하게도 오늘은 연구원 한 분을 같이 네. 초빙을 해서 음.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분 뭐 손이 엄청 기계처럼 빨라가지고 뭐 엄청 데모가 혹시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네. 좀 빠르긴 합니다, 이게. 자, 그럼 제가 오늘 네. 타이머를 앞에 갖다 놨거든요. 네. 자, 이제 데모 준비되시면 네. 거기 타이머 시작 버튼 누르시고 네. 이제 네.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10분 안에 끝났는지 봐요. 네. 네네. 자. 자, 도전 한번 해볼까요? 자, 도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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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누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슈퍼 DX라는 화면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로 로그인을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페이지만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룸 이름을 만들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아.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죠. 저희는 전문 용어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테이블 2개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시연 시나리오는 상품을 새롭게 저장하는 상품 테이블을 만들고요. 네. 이 상품 테이블을 선택해서 저장이 가능하게 하는 시연을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분 진짜 손이 빠르긴 하시네요. 상품 이름을 만들었고요. 네. 상품 이름에 따라 마켓 사이즈 뭐 1,000원이면 이 상품을 할 수 있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이 상품을 선택했을 때 저장하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테이블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상품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겠죠. 네. 이 상품을 선택했을 때 이 상품의 투자 금액은 얼마고 이 상품을 투자하는 회사는 어디고 그리고 이 상품을 투자 받는 회사는 어딘지까지 테이블을 자, 여기서 상품이라는 게 뭐 어떤 상품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상품입니까? 좋은 얘기인데 오늘 시나리오를 제가 네. 투자사라고 하는 투자사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는 가정에서 한번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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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끝났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끝입니다. 개발의 끝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세요. 자, 진짜로 개발이 끝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DDL 생성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크리에이션문의 버튼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 자동화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 CRUD 생성 버튼 누르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자동화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 역시도 DDL 생성 버튼 보이시고요. CRUD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페이스가 자동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인터페이스가 자동화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에 대해서 저장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는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외부 UI에서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UI 툴에서 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인터페이스만 자동화됐고 아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익스포트 서비스라고 하는 툴이 있어서 익스포트 서비스를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로그램
PX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X는 소스를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PX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프로젝트 룸을 만들었는데요. 네, 인베스트 007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클릭해 보실까요? 네, 이 페이지는 방금 클릭해서 만들어진 소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이상하니까 한번 에디터 창으로 보통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이클립스 개발 툴처럼 한번 에디터 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페이지만으로 클릭이라고 해서 네. 웹페이지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만약에 개발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어플리케이션에 저 SQL들이 다 자동으로 생성되게 보이실 겁니다. 프로그램까지. 그렇다면 SQL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정말 전문가가 고쳐도 수행이 되는지. 자 그래서 셀렉트하는 부분도 하나 몇 개 좀 빼보고요. 두 번째로 테이블 2개였으니까 첫 번째 테이블을 저장하는 거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을 저장하고 조회하는 부분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뭐 시연입니다. 뭐 한번 그냥 로고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 오늘 저것들을 보여드리진 않지만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 이제 프로그램 개발 끝났으니까 바로 배포할 수도 있지만 저장을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소스를 저장했고요. 배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9단계 과정을 저스트 원클릭으로 했습니다. 방금 개발한 프로그램의 버전 보이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배포할 서버의 IP 포트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넣고 컨펌을 누르게 되면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9단계의 과정들이 소스를 가지고 오고 빌드를 하고 컴파일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과정이 뒷단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되게 일어나고 있는데 참 이 과정이 항상 겁나는 부분이요. 네. 일어나서 완료가 되고 나면 이 화면에 완료가 됐다라고 뜨는데 아직 마우스가 가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네, 방금 완료가 됐네요. 10분이라고 했는데 네. 자, 완료됐으면 이제 개발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개발 끝난 건지 확인할 길이 개발 끝나고 배포도 끝난 거잖아요. 예, 배포도 끝났어요. 근데 이게 정상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백엔드 플랫폼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시연을 하기 위해서 샘플 화면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연결할 수 있는 샘플 화면. 원래 UX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자, 팀엑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슈퍼의 비전이라는 웹페이지에서 방금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UI를 시연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UI는 파는 UI는 아니고요. 네. 자, 그럼 상품 추가를 누르게 되면 방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니까 정말 추가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상품명, 네, 투자 상품 1, 시장 규모 10,000원인가요? 네, 상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추가했고요. 자, 이게 정말 정상으로 들어갔다면 뒤에 시나리오에서 저장해서 새로운 상품이 보여야 됩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상품을 저장했습니다. 정말 나올까요? 저 콤보 박스. 네, 방금 나왔죠.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이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금액 1,000원을 투자회사가 투자회사고 투자받을 회사는 투자받을 회사로 네, 저장을 하면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시연이 끝납니다. 방금 저희가 클릭 2번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화면에 이제 투자 대상 화면에 보이면 됩니다. 정말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는 순간 이제 밑으로 내리면 정말 끝났는데요. 이제 10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끝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자, 밑에 볼까요? 아, 네. 몇 분? 7분 지났어. 7분. 아, 네. 10분 아니고 7분 안에 시연할 수 있게 많이 연습했습니다. 네. 저희 팀엑스 클라우드는 이렇게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을 아무도 몰라도, 현업이 몰라도 빨리 할 수 있고, 전문가도 편집할 수 있는 네네. 개발 툴을 만들어서 시연할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빨리 할 수 있지만 보시더라도 아무리 뭐 10분이 아니라 사실 네. 그래서 1시간이 뭐 어때? 1시간 엄청 빠른 거지. 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이게 백엔드하고 네. 연동이 되는 것이 네. 그걸 내가 몰라도 네.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 네. 참 그게 획기적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10분 안에 편집을 하고 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뭐 미드웨어부터 형상 관리부터 배포까지 모든 회사가 많은 인력들이 소모돼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장님, 이거를 이제 이거를 실제 팀엑스가 상상한 걸 구현하신 건데, 네. 그렇다면 이것을 국내에서 네. 일단은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좀 제일 좋을까요? 예, 말씀처럼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를 쓰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 회사의 플랫폼들은 다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최근에 이제 차세대 대규모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비용을 아끼거나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곳에도 좋고요.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현업들이 네. 뭔가 우리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분명히 잘 아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일단 개발자가 밑에 전에 네. 먼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네. 먼저 자기가 뭔가 해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개발자랑 정식으로 미팅을 하면 네.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기존의 개발 방식처럼 설계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 테스트하는 과정이 아닌 현업들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력도 절감이 되고 굉장히 개발 기간이 단축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기업분들이 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우리도 한번 써볼까?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네. 하려면 쓸까요?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됩니까? 저희 팀엑스 클라우드는 고객사의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설치형 비즈니스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뭔가 샌드박스로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테스트 환경을 잠시 동안 웹페이지를 빌려드리고 테스트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오늘 이렇게 데모까지 리얼한 데모까지 준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저기 타이머가 이게 제 아이패드로 갖고 있어요. 아이패드가 즉석에서 실제로 이제 전혀 지금 편집 없이 그냥 원샷으로 원샷으로 딱 찍은 겁니다. 네네. 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또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유천왕님께서 이름이 굉장히 포스 있으시다. 유천왕. 와, 본명이신가? 자동 개발 및 배포된 앱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호환 가능할까요? 예, 이게 뭐 저희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UX로 어떤 툴을 붙이시든지 당연히 호환이 가능해야 되고 네. 저희 게이트웨이에서 프로토콜 호환을 통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 문주웅님께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하고 CI/CD 자동화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예, 이게 제가 아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보여드렸더니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CI/CD 과정과 저희 슈퍼앱의 CI/CD 과정을 얘기가 조금 혼동이 있었던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슈퍼앱의 CI/CD의 라이브러리를 통합하거나 어플리케이션 통합하는 과정들은 다 백단에 저희 기계가 하고 있어서 자동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과정에서는 넥서스나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합하는 과정들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과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린 거라 생각합니다. 네. 김호기님은 이 회사는 배포가 하루에도 10여 회 이상, 와, 굉장히 하루에 10여 회 이상 진행되는 굉장히 막 사스인가? 사스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회사도 되게, 이런 회사일수록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고 계신데 제가 자꾸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배포가 하루에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이 10여 회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무중단 배포의 현상을 유지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슈퍼앱처럼 핫디플로이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의 중단 없이 배포해야 되는 고려사항이 제일 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천왕님께서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클라우드가 아니거나 이기종 DB도 연동 가능할까요? 네. 저희 슈퍼앱 DXPX는 현재 저희 자매 회사인 티베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환경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티베로를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기종 DB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서 연동할 계획을 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문준호님께서는 쿠버네티스 환경은 이런 걸 쓰려면 쿠버네티스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 예,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획을 할 때 물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반드시 쿠버네티스 환경일 필요는 없어야 된다는 사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즉 어떤 PC가 되든 어떤 서버가 되든 쿠버네티스 환경 없이 개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희영님께서는요, 시연의 경우는 좀 간단한 화면인 것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 개의 테이블끼리 관계성을 가지면서 구성이 될 때 이런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 같은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단어를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서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오늘 시연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는 포린키 관계, 단지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 구성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땐 만약에 전문가가 SQL을 굉장히 튜닝을 많이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조인 관계 등의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커스텀 SQL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의 관계성까지 가지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션 2 Q&A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세션 3 끝나고 또 여러분들 마저 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3시가 좀 넘을 것 같으니까 뭐 그래도 시간 괜찮으신 분은 계속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션 3는요, 실제로 인텔에서 이번에 4세대 재현 스표가 나왔는데 가속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가속기 중에서 이런 TMX의 노코드 플랫폼을 좀 가속시키는데 도움될 만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서 그 TMX 클라우드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저희 가속기들 피처들이 이제 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나온 가속기가 발표된 게 몇 달 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땠어요? 실제 그 몇 달 지났는데 네. 그 필드에서 만난 기업들의 어떤 반응이랄까? 네. 느끼는 그 피드백은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가속기를 사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이제 있는 것도 이제 많이들 확인하시고 이제 체감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 저희가 출시하기 전에 오픈 소스라던가 이제 사전에 이런 작업들을 미리 적용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일단은 뭐 잘 얘기지만 적용하는 게 사실 네.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아무 쉽지 좋은 않습니다. 성능이더라도 그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저희가 단순히 가속기만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오픈소스에 해당 가속기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적용하고 또 오픈소스에 많이 기여하고 있어서 이제 그 오픈소스에 적용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 네. 혹은 아니면은 이제 상용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저희가 협업하는 파트너분들과 ISP 파트너분들이랑 이제 사전에 작업을 해서 이제 적용했기 때문에 뭐 최신 버전의 OS, 뭐 리눅스라던가 센토S 같은 그런 OS 단계에서 아웃 오브 트리 단계로 이제 업스트림 돼서 이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가속기를 직접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적용된 가속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딱 어떤 스위치 올리듯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뭐 가속기가 한 6가지 정도 있지만 네. 오늘 그거 다 얘기할 거 없이 네.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TMX 클라우드에 네. 이 노코드 플랫폼에 적용하면 좋을 것들 네.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저희 내장된 가속기 중에서 먼저 4가지를 먼저 가볍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 TMX 클라우드에 적용하면 좋을 가속기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번에 내장 가속기 중에 QAT라고 인텔 퀵 어시스턴트 기술이라는 가속기는 이제 네트워크 팹킷에 대해서 이제 압축과 압축 해제 같은 기능들을 적용해서 그 네트워크 통신에서 좀 더 보안 게이트웨이에 대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속기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텔 다이나믹 로드 밸런서로 이제 기존의 이제 로드 밸런서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능을 이제 가속기를 오프로드해서 CPU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속기에서 Q로 관리해서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텔 데이터 스트리밍 가속기,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속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연속적인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이동하고 또 변환하고 하는 그런 가속기로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이동시키는데 이제 활용하면 좋은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로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가속기입니다.
또 이제 이 가속기로는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데이터 압축, 해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 필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잡들을 오프로드해서 가속할 수 있는 가속기로 이제 이번에 소개드릴 가속기입니다. 네. 네, 먼저 인텔 데이터 스트리밍 가속기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이동 및 변환 작업을 최적화해서 그러니까 CPU에서 작업하는 부분을 가속기로 오프로드해서 CPU 코어 사용률을 줄이고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데이터를 빠르게 그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텔에서 제공하는 그 ISAL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보다 최대 1.7배의 높은 IOP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이제 이동시킬 때에도 이제 큰 데이터들을 이동시킬 때 더 빠르게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제 기존의 데이터 스트리밍에 대한 그런 가속기가 아예 없었냐라고 하면은 또 그게 아니라 이제 DMA라는 그런 데이터 무버 를 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기능을 Q로 관리해서 네. 좀 더 CPU가 해당 잡을 이제 가속기로 이제 Q로 요청을 해주면 이제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로 이제 TMX 클라우드에서 이제 좀 더 적용하면 좋을 만한 저희 가속기 중에 하나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 내장된 가속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가속기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CRC 계산, 그리고 압축 및 압축 해제에 대한 그런 기능을 이제 가속화하는 가속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메모리 DB 및 분석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쿼리 처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제 그 CPU의 뭐 지연 시간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단축시키고 성능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속기고요. 또 이제 분석 워크로드에 대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압축해서 메모리 밴드위스를 이제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제 대역폭에 대한 사용량을 이제 줄여서 이제 CPU에 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가속기를 단순히 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용 인메모리 DB나 이제 오픈소스 인메모리 DB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그 컬럼 기반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도 이제 이런 가속기를 활용하시면 이제 좀 더 성능 향상을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특히 뭐 이것은 AI 시대, 네. 그죠? 이런 네. 데이터 분석을 네. 양도 엄청 많아지고 빨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점점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지겠네요, 요즘 같을 때. 네, 요즘 같은 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불러와서 그에 대해 학습을 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메모리로 올릴 때 데이터를 압축해서 올리는 경우에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CRC 계산 같이 약간 그런 오류 같은 거 검출하는 부분에서도 이 가속기가 이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세대 대비해서도 저희 내장된 IA 가속기를 이제 활용했었을 때 이제 RocksDB라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RocksDB에서는 이제 최대 3배 이상, 3배까지 이제 성능 향상이 있고요. 이제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66% 정도 이제 네. 지연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네. TMX 같은 경우는 이제 티베로 DB가 있잖아요. 네, TB로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랑 뭐 이제 또 테스트를 또 해봐야겠네요. 한다면.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테스트 결과는 이제 RocksDB에서 테스트한 결과라서 또 TMX 클라우드의 그런 티베로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해서 또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장표로 이제 그 다양한 워크로드 저희가 이제 가속기를 출시한 이유는 이제 각 워크로드에 맞는 가속기를 활용해서 그 각 고객사 혹은 소비자분들이 이 가속기를 활용해서 그 워크로드에 맞는 이제 성능 향상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게끔 저희가 출시를 한 가속기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그 RocksDB나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오픈소스 인메모리 DB에서 그 이런 가속기를 활용했을 때 그 기존 이전에 3세대 제논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대비 최소한 1.5배부터 최대 3배까지 거의 3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이제 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제 이런 장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국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네. 다양한 뭐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시스템들이 다양한 게 서버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데들이 이제 인텔에 이번 네. 새로 나온 가속기를 우리 거에 놓으면 정말 좋아질까? 얼마나 네.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한다면 네. 뭐 그런 것들을 쉽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있는 겁니까? 그런 프로세스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일단 그런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제 제공드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장비나 아니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연결해서 이제 성능을 테스트 해보거나 이제 적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도 그런 연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매니저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겠네요, 요즘.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성능 테스트라던가 이런 장비에 대한 이제 전달 같은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고인홍님께서요. 네. 지금 시연 잘 받고 현재까지 그 오늘 말씀하신 뭐 로컬 플랫폼 이것이 적용세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이제 설문에 네. 또 상담 뭐 이런 네네. 항목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것들을 뭔가 검토해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진짜 뭐 보여주신 데모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할 거고 여러 가지. 예. 그거 어떻게 그럼? 예, 일단 제가 거짓말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저희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봐서 인사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용 사례가 현재 사이트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개발 중인 회사라 회사명을 답을 달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어떤 업종입니까? 업종만. 보험 업종이 하고 있는데 네. 가슴 아프게 저희가 이제 답글을 남기시는 저희 회사분들이 아마 회사명을 쓰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저는 회사명을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이제 현재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거를 뭐 검토해 보시는 분들도 이제 네. 오늘 보고서 한번 해봐야겠다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 또 좋은 말씀이네요. 큰일이네요. 저희가 만약에 쉽게 적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설치형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데모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가서 시연을 해드리고요. 좀 더 사용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영업대표님과 협의하에 저희가 샌드박스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김기혁님께서 김기혁님께서 아까 도입 상담 하려고 했는데 설문조사에 미처 체크 아이고. 못했나 봐요. 예, 예. 그러면 이분은 시장님께서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 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바로 네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좀 8월 9월부터는 저희 토카이트에서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실제로 우리 주식 방송 보면 전화로 그러잖아요. 네.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네. 바로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 같이 네. 그런 거 좀 도입하려고요, 저희도. 실시간 전화 네, 상담. 네, 전화 상담. 전화를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렇죠. 전화를 받고. 네, 그런 사이에 저희 클라우드님께서 답변을 주셨네요. 아마 답변을 하실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오늘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이제 주전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데모까지 우리한테 타이머로 보이신 두 분 참 고맙고요. 어쨌든 간에 요것이 앞으로 다음번에는 요 세 분께서 실제 인텔 가속기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진짜 가속이 됐는지 네.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대리님 좀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셔볼까요? 네. 미력 하나만 짧은 발표였지만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더 멋진 시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요 영상은 한 이틀 정도 안에 저희 토크 IT, 유튜브에서 토크 IT 치면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 IT 유튜브 채널 보시면, 요거하고 또 나중에 다양한 과거에 있는 것들 또 편집한 것도 되게 많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서 마치겠고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